지금부터 11월 7일 화요일 점심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왕조 실룩셀룩.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11월이 왔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영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니 옷을 단단히 챙겨 입어야겠네요. 올해도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싶고 22살을 지나 23살이 되는 것이 실감나지 않습니다. 이맘때쯤이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시험, 수능이 오는데요. 수능날 아침의 공기는 잊혀지지가 않네요. 정말 살이 배에 있는 듯한 추위가 아침에 긴장감도 있게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능을 다 치르고 나왔을 땐 뭔가 춥다라는 느낌을 못 받고 끝났다라는 생각과 묘한 허무감이 올라왔었는데요. 대학을 들어와 보니 끝났다라는 생각이 무색하게 정말 이제부터 시작이다 하는 마음을 받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9일 남은 수능, 마지막까지 열심히 불태워보시길 응원해요. 화이팅! 지금 방송하는 조선왕조 실룩셀룩은 우리가 교과서로 배운 역사 속 알지 못했던 재밌는 뒷내용을 풀어주고 역사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한 방송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 조선왕조 실룩셀룩 시작합니다. I dream my 난 꿈을 꾸죠. 힘들 때면 난 눈을 감고 꿈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계속 떠올리며 일어나죠. 두려움의 끝에서 난 오늘도 흔들리죠. 떨어질까봐 날아오르지 못하는 어린 새처럼 자꾸 내가 할 수 있나 내 꿈이 이루어질까 내딛는 걸음 한 걸음 걸음이 다시 두려워질 때마다 I dream my 난 꿈을 꾸죠. 힘들 때면 난 눈을 감고 꿈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계속 떠올리며 일어나죠. I can fly high 나는 믿어요. 언젠간 난 저 하늘 위로 날개를 펴고 누구보다도 자유롭게 높이 날아오를 거예요. 넘어진 날 일으켜줄 용기가 필요하죠. 먼지를 털고 다시 일어나 또 한 번 뛰어갈 용기가 다시 한 번 나를 믿고 나의 운명을 믿고 모든 걸 걸고 내 키보다 높은 벽을 뛰어넘을 거예요. Dream my 난 꿈을 꾸죠. 힘들 때면 난 눈을 감고 꿈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계속 떠올리며 다시 일어나죠. I can fly high 나는 믿어요. 언젠간 난 저 하늘 위로 날개를 펴고 누구보다도 자유롭게 높이 날아오를 거예요. Dream high, a chance to fly high. 아픔들은 이제 모두 다 bye bye. 하늘에 있는 저 별들처럼 높이 날아봐 네 꿈들을 펼쳐보는 거야. Time for you to shine. 이제부터 시작이야, gotta make it mine. 네 손으로 이뤄가 밀어두려 하지만 이젠 힘껏 자신있게 걸어가. Destiny 숙명이지 멈출 수 없는 운명이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지. 이건 너를 위한 whole new fantasy. 그러니 이제부터 여기 내 손을 잡아. 우리의 목표는 지금부터 하나. 꿈과 미래 포기하지 않아. 젊음 열정 여기 모두 다 Dream high. 꿈을 꾸죠. 힘들
역사 뽀개기. 드림아이 OST 드림아이 듣고 오셨습니다. 수능에 대해 이야기를 하니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머리를 아프게 했던 사미인곡, 송미인곡 기억하시나요? 당시에 정말 달달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전 시가들은 보통 유배를 간 고위 간직이 쓴 것이 많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유배에 대해 얼마나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던 유배는 나무 감옥 같은 곳에 들어가 허망한 표정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상상되지 않으신가요? 근데 실제 유배는 전혀 달랐다고 합니다. 우선 신분에 관계없이 천민까지도 유배를 갔다고 하고 심지어 여성도 갔다고 하는데요. 잘못을 한 관리들이 간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몰랐던 사실이라 놀랐어요. 왜 사미인곡, 송미인곡에서 할아버지들이 여자인 척을 하나 싶어서 약간 어이없었는데 여자도 유배를 간다고 하니 나름 현실성은 있었나 봅니다. 그렇다면 유배는 어떻게 갈까요? 제가 아까 말한 나무 감옥에 들어가서 마차처럼 타고 가는 건 픽션에 가깝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감시를 하는 감시자를 한 명 데리고 말을 타고 가거나 돈이 없다면 걸어간다고 하는데요. 하루에 가야 하는 거리가 정해져 있어 매우 바쁘게 움직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가는데 필요한 경비 모두 유배인이 부담했다고 하고 같이 가는 감시자의 밥도 챙겨줘야 했다고 하니 유배를 가는 도중에 도산을 하는 경우도 정말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유배를 가기 전에 곤장을 맞고 가기 때문에 유배를 가던 도중 엉덩이에 상처가 심해져 사망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유배를 사형 다음으로 빡센 형벌로 정한 이유가 있네요. 유배지가 외딴 섬일 경우에는 외구의 습격을 받거나 폭풍을 만나거나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고위 간부들은 극진한 대접을 받기도 했다네요. 아래 것들에겐 정말 죽음의 형벌이었지만 관직들은 무급 휴가 정도로 생각하여 지방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마을의 사또들은 잘 보이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복직을 하였을 때 자신을 잘 봐달라는 의미였죠. 아무튼 어찌어찌 개고생 끝에 유배지에 도착한 죄인. 우선 관아에서 유배인이 묵을 집을 정해줍니다. 집주인은 각종 세금을 면제받는 대신 유배인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감시자 역할을 하는데요. 싫은데 억지로 떠맡는 경우가 많다 보니 유배인을 종종 구박했습니다. 창고나 처마 밑에서 자며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었죠. 그래서 농사나 장사, 국어를 해서 근근히 먹고 사는 유배인도 많았고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동네 아이들을 가르치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반역죄 같은 중죄를 저지른 왕족이나 관리는 유배형 중에서도 위리안치라 불리는 최고난도형을 받았는데요. 그래도 마을 안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 일반적인 유배와 달리 가시 울타리 안에서만 갇혀 살았습니다. 햇빛도 잘 들지 않고 가끔씩 음식이나 생필품을 받았죠. 유배지에서 쓴 소설로 수험생을 괴롭히는 김만중의 구운몽, 가족들을 다 데리고 유배를 와 손주 육아일기를 썼던 이문건 등과 같이 공동체 생활인 조선에서 십몇 년간 고독과 궁핍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내려진 유배형. 언제 끝날지 모르기에 살아남기 위해선 버텨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수능 치르는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길 바래요. 1부 마무리하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원한 바닷소리 들리는 곳 갈래 이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게 할게 삶은 참 짧아 하고픈 것 많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다 가질래 시원한 바람소리 들리는 곳 갈래 어디로 내달릴지 몰라 멀리 highway 시간은 너와 나를 엮어도 우리는 파도 속에 갇혀도 yeah. 몸과 맘이 컴컴해 내 머릿속이 텅텅 비어 삶은 계속 나를 힘들게 해 I can tell you now 늘 정신없이 흘러가도 아무런 생각 없었네 위험해 난 이렇게 늘 막고 있었잖아 Don't need no hashtag Don't need a check 언제나 price tag 되지 않은 backpack 메고서 길을 잃어간대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도 I need a rest Don't need no stress 오늘은 떠날 준비가 됐을 때 I'm falling where you 이제 놓을게 시원한 바닷소리 들리는 곳 갈래 이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게 할게 삶은 참 짧아 하고픈 건 많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다 가질래 시원한 바람소리 들리는 곳 갈래 어디로 내달릴지 몰라 멀리 highway 시간은 너와 나를 엮어도 우리는 파도 속에 갇혀도 몇 번의 계절이 지난 뒤 내 모습은 어느새 커버린 아이가 되어서 의미 없어진 결과지만 괜히 생각에 잠겨 도착한 집 앞 반복되는 일상 쉴 틈 없는 나날 또 어딜 가도 맘이 한편에 못하나 또 망설이고만 있네 벗어나려 해 이제 Wait 불이 꺼지면 새로운 날이 come out 지루한 일들 벗어던지고 떠나 후회나 미련까지 남김없이 전부 비우러 갈래 우리 같이 시원한 바닷소리 들리는 곳 갈래 이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게 할게 삶은 참 짧아 하고픈 건 많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다 가질래 시원한 바람소리 들리는 곳 갈래 어디로 내달릴지 몰라 멀리 highway 시간은 너와 나를 엮어도 우리는 파도 속에 갇혀도 난 기다려 오늘 밤에 널 보이지 않아도 all I got 가득 채워 오늘날 I can touch the sky falling down 오늘 나를 찾지만 저기서 whatever now I'm going anywhere 시원한 바닷소리 들리는 곳 갈래 이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게 할게 삶은 참 짧아 하고픈 건 많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다 가질래 시원한 바람소리 들리는 곳 갈래 어디로 내달릴지 몰라 멀리 highway 시간은 너와 나를 엮어도 우리는 파도 속에 갇혀도 드라마 뽀개기. 오늘 뽀개볼 드라마는 바로 이펑 군주제를 배경으로 한 현대 로맨스 드라마 궁입니다. 2006년에 제작 및 방영한 MBC의 수목 드라마인 궁은 최고 시청률 28.3%를 기록하였으며 2006년 가장 히트한 트렌디 드라마 중 하나였죠. 특히 10대 학생층과 20대, 30대 여성층에게 엄청난 인기를 얻은 드라마였습니다.
또한 드라마의 히트로 윤은혜, 주지훈, 송지우, 김정우는 일약 스타덤에 올랐는데요. 2006년 MBC 연기대상에서 윤은혜와 주지훈은 이 드라마로 각각 남자, 여자 신인상을 차지했습니다. 드라마 퀄리티 측면에서도 영상미와 음악, 연출 면에서도 굉장한 호평을 받았던 드라마였어요. 줄거리를 간략히 소개하자면 신채경은 평범한 고등학생으로 교복 치마 속에 늘 추리닝을 입고 다니면서 지금 들으면 굉장히 오글거리는 멘트를 남발합니다. 그런 그녀가 하루아침에 황태자비가 되어야 할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성조와 채경의 조부가 정략 결혼을 약속했기 때문인데요. 우리의 황태자 이씨는 채경과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그녀에게 까칠하게 대하는 등 관계가 그리 좋지 못합니다. 사실 신은 여자친구인 민효린과 따로 만나고 있었는데요. 신은 효린과 비밀 연애를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채경과 정략 결혼을 하고 맙니다. 결혼 후 나이가 나이인지라 고등학생 신분으로 첫날 밤을 보내지는 않는데요. 황제, 이신 아버지의 건강 악화로 후사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한편 해전군 서화영과 의성군 이율은 영국에서 14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오는데요. 차기 황희를 노리고 돌아온 것이었죠. 율은 채경에게 점점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원래대로 아버지가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율과 채경이 정략 결혼을 했겠지만 현실은 신과 채경이 부부가 되었으니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겠어요. 그렇게 신과 채경, 그리고 율은 삼각관계가 되고 과연 이 세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채경은 궁 생활에 점점 적응해 가면서 신과의 관계도 점점 가까워지는데요. 둘 사이에 율과 효린을 방해하는 바람에 우여곡절을 거듭하지만 결국 채경과 신, 둘이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다시 한번 올리고 임신을 암시하는 장면으로 막을 내리지요. 드라마는 박소희의 동명의 만화, 궁을 원작으로 하고 있으며 입헌군주제라는 설정으로 까칠한 황태자와 말괄량이 여고생의 정략결혼이라는 전형적인 만화적인 스토리를 그대로 드라마화했어요. 화려한 색감의 연상 연출과 당시 유행하던 사극 드라마 속 뻔한 세트장이 아닌 전혀 다른 새로운 장소를 창조해냄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즐거움을 선사했는데요.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 봐도 어색함이 없을 정도로 아주 컨셉을 잘 잡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2000년대 초반은 대한민국 모두가 패션 암흑기로 이 드라마도 피하지 못했는데요. 배우들의 눈물 나는 패션이 이 드라마 속에 박제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드라마 방영 당시 배우들의 연기 논란은 빠질 수 없는 문제였는데요. 지금이야 주지훈, 윤은혜 하면 믿고 보는 배우, 소리를 듣는 배우가 되었지만 드라마에서는 초보 느낌이 많이 나긴 합니다. 하지만 그 또한 이 드라마만의 감성이 아닐까요?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추억 여행한 느낌이 들어 참 좋더라고요. 아무튼 30대, 40대라면 대부분 마음속에 명작으로 기억될 드라마 궁. 10년이 훌쩍 지나 리메이크가 확정될 정도로 아직까지 회자되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추억 여행할 겸 지금 보러 가시는 건 어떠세요? 드라마 궁의 소개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드라마 궁의 OST 사랑일까요? 듣고 가실게요.
역사 일화를 소개하고 역사 드라마를 추천하는 조선왕조실록슬록 어떠셨나요? 다음엔 더욱 재밌는 역사 일화로 돌아올 테니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지금까지 들으신 조선왕조실록슬록 제작 및 진행의 김유민, 기술의 김민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